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럽 대륙을 지키는 한국산 무기. 한국의 무기는 대안 없는 유일무이의 선택이다.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후속 지원. 현재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산 무기체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1월 UAE와 5조 원 규모의 청군 계약, 2월엔 이집트와 2조 원가량의 K9, 그리고 지난 7월 폴란드와 K2 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3종 세트를 사상 최대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K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데요. 1975년 미국산 소총을 역조립하면서 첫 발을 뗀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300여 개가 넘는 강수업체들이 자리 잡았고, 자체 개발한 전차, 군용기, 미사일 등 무기를 나토 가입국에 수출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자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 부를 수 있는 K방산을 향한 관심은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DX2022에서 또 한 번 증명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방산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군이나 국방부 대표를 보내겠다는 나라가 30개국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해외 군사매체 디펜스타워는 한국산 무기가 유럽 대륙을 지키고 있다라고 했죠. 냉전 종식 후 유럽은 사실상 재래식 무기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었는데요. 흔히 선진국이라는 서유럽 국가들조차 주력 장갑차가 1970년대에 생산한 미국 M113이고 주력 자주포는 냉전 시절 때 사용한 M109이었습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의 기갑 장비들은 그나마 운용이 가능한 것이 1980년대 후반 생산된 것으로 장비 노후화가 극심한데요. 냉전 종식에 환호했던 유럽 각국은 누가 더 태평한 모습을 잘 뽐내는지 대결하듯 정규군 규모 축소에 군 예산 감축에 멀쩡하던 생산 라인까지 폐쇄하는 등 군비 진광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든 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죠. 언제 그랬냐 듯이 뒤늦게 국방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굳게 닫힌 공장문을 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한국산 무기 수입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발표하자 현지 일부 언론들은 웬 한국산 무기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부하시사크 국방부 장관은 딱 한마디로 모든 불만을 종식시켰죠. 바로 한국 말고 대안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목조목 자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 부족, 미국과 유럽산 무기의 납기 지연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협업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과의 협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입찰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다음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거친 뒤 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통 2-3년이 걸리고 때로는 현지 사정에 맞춰 더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은 총괄 합의 과정까지도 매우 빨랐지만 본 계약까지는 고작 5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폴란드 및 유럽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가 다급히 찾는 무기체계는 전투기와 전차, 포병 무기입니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서유럽 방산기업들도 이런 무기체계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나 어쩐지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계약 후 납품까지 5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서유럽제 무기들은 개발한 국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는 실정인데 극악의 가동률과 유지비, 그리고 계획 없는 후속 개발 일정은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반면 한국은 안정적인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폴란드가 구매한 K9 같은 경우 연내에 48문 조달이 가능하며 FA-50은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2년 안에 먼저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직접 납품합니다. 특히 납품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기간 중에 카이, 한화, 현대로템은 현재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인접 국가들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9일 동유럽권 군사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한국의 군용기와 탱크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기사를 작성한 줄리우스 사박 기자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는 2018년에 F-16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년째 지연되고 있고, 또한 L-39 훈련기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이에 한국의 FA-50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K2 표전차도 T-72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레오파르트 2A4 중고를 들여오는 것도 고려되지만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도입 일정이 확실치 않다. 슬로바키아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제는 슬로바키아까지 쌀 것 같으면, 아니 살 것 같으면 좋아요 구독. 실제로 DX 2022에 참가한 슬로바키아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장관은 오늘 9월 20일 자신의 SNS에 대표단 30여 명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사진을 게재하면서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협상하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드 장관은 한국의 중요한 방산업체인 카이의 CEO와 협상을 할 것이라며 FA50 도입 협상을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경남 사천과 창원에 방문해 실제 전투기를 탑승할 기회를 갖는데요. 지난 5월 말 폴란드 국방장관처럼 직접 타보고 따봉 한번 날려주면 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실제로 보면 더 좋아 보이거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산 대표 방산 수출 무기인 명품 K9 자주포가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 MFP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디펜스는 오늘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DVD 포럼 2022에서 한국형 K9A2 자주포를 선보이기 위해 영국으로 K9A2를 실어 보냈는데요. K9A1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 대비 우수한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다면 K9A2는 그야말로 성능에서 독보적인 미친 자주포입니다. 하나디펜스에 따르면 K9A2는 위치확인, 재원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장약과 사격까지 자동화되는 무인 포탑을 운용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고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 변경과 둔감 장약이 적용된 자동 장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1분당 10발로 향상시켰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려다 막대한 예산으로 포기한 그 크루세이더와 동일한 사양이죠. 거기다 지속 사격 능력 확보를 위한 강선 네모모 코팅 도금 기술과 주태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 주태 기술을 적용하였고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RCWS가 장착됩니다. RCWS 덕분에 K9A2 승무원은 자주포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4km 이내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 K6 중기관 총으로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죠. 또한 빠른 표적 획득과 피해 평가를 돕는 관측 포탄, 거기에 사거리 100km GAM 155에 CP 20급 초장사정 활공 유도 포탄이 동시에 개발되어 함께 운용 예정인데요. 기존 K9 대비 전투력이 3.19배 향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해 뭐해, 미쳤죠 그냥. 이 K9을 이야기할 때 항시 같이 언급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K9 자주포는 가성비에서 우수하지 실제 성능은 독일 펜저어비치 2000이 훨씬 뛰어나다라면서 은근히 K9 자주포를 그저 가격만 우수한 자주포로 취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계치고라는 펜저어비치 2000이 최근 자국 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유럽 각국에서 각종의 무기를 지원받은 터라 우크라이나 군의 실전 사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던 성능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은 자국산 펜저어비치 2000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커스 파버 독일 연방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받은 펜저어비치 2000 자주포 상당수가 포신과 약실, 장증장치, 사격 통제 장비 문제로 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특히 창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독일군이 운용하던 자주포였음에도 포신과 약실 내구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오히려 장약을 사용할 때에는 장약의 폭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탄두의 폭발재가 유폭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영국의 신형 자주포 사업 분위기도 한국의 K9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MFP 사업의 유력 후보는 영국 BAE 시스템즈의 아처, 프랑스 넥스터의 세자르, 독일 마페이 베그만의 RCH-155 그리고 한국 하나디펜스의 K9A2입니다. K9A2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은 모두 차륜형 장갑차이죠. 언제적 차륜형이냐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영국군은 사업 초기만 해도 AS-90 자주포를 대체한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경량화와 기동성에 초점을 뒀기에 차륜형 수주가 유력했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차륜형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궤도형인 K9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난 뒤에 또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해야 하는데요. 이에 초탄 발사까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 장전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 MFP 기본 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해외 매체의 라이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총 18문을 인도받았는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700만 유로의 세자르 자주포가 대당 12만 달러에 되팔리고 있다는 좀 우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BAE 시스템즈의 아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탄 모듈을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 속도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른데요. 그러나 포탑이 작아 장전 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하고 자동화 탄약 재장전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탄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보병이 직접 일일이 한 발씩 재장전해야 하는 구조이죠. 독일 마페이베그만의 RCH-155는 그냥 비쌉니다. 생각이 있는 건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 차체에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주포 펜저어비치 2000 부품을 달았으니 말
말 다 했죠. 거기다 기본적으로 영국은 독일산 무기에 반감을 갖고 있는데요. 큰맘 먹고 구입한 독일 AJX 장갑차가 성능 평가 단계에서 계속된 결함이 발견돼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한국 K9 가운데 최신 개량형 K9A2가 MFP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성능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운용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죠. 이미 폴란드에 K9 생산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빠른 도입과 부품 수급 그리고 안정적인 가동률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대박을 치며 아시아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같은 동북아로 묶이고 싶지도 않은 그 나라 중국은 또 사고를 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군은 지난 8일 텔레그램을 통해 자국의 전투기 항공기 엔진 기밀 기술의 유출 시도를 감지했고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상이 동아시아의 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SBU는 해커들을 잡았는데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전투기와 전투 헬리콥터용 엔진 기술 비밀 문서를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유출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항공기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기밀급 문서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국가가 시도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동아시아의 한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지난 8월 25일 인도 군사 매체 스와라지아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운용하는 JF-17의 엔진 문제로 인해 절반 이상이 작동 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유독 어려워하는 분야가 항공기 엔진인 것은 워낙 유명한 사실이고 어떻게 해서든 기술 유출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JF-17과 동급인 자국산 L-15 홍두에 탑재된 우크라이나 AI-220의 엔진 기술을 유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AI-220의 엔진은 JF-17에 탑재된 러시아제 RD-93을 대체할 수 있는 엔진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1991년 해체되었을 때 항공우주 생산 설비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어 설계에서 각종 부품의 개발, 생산 조립까지 항공산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항공기 설계자 올렉 안토노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죠. 실제로 러시아는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의 최대 고객으로 자국의 전투기에 우크라이나 엔진을 장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수선한 틈을 타 충분히 시도해 볼 법한 것이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국은 유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에 서울시 용산구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중국을 의심할 순 없는 것 같다. 중국은 수상한 냄새가 아닌 그냥 상한 냄새니까.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